다짐을 했다 할지언정 논란이 되었을지언정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을지언정 우리 똑똑 박사 네.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은 뭐라고 오늘 CBS 기자 물어봤어. 오. 뭐라고 설명했을지 여러분 생각에 납득이 되시면 1번 난 납득 안 된다. 여전히 납득 안 된다. 2번 강유정 대변인 2분 45초 동안 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발언 중에라도 난 납득 안 돼. 1번. 난 납득돼. 2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시사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CBS 허지원입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관련해서 그 계엄 옹호했던 저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을 듣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난 납득이 어떻게 할까? 납득이 된다로 할까요? 1번을? 된다, 2번 안 된다. 된다, 아까 그렇게 1번,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2번 이렇게 할게요.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자, 이거 답변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이 사전에 좀 알고 임명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라면은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고 한편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야 혹은 민주진영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이 동일할 수 있겠으나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고 혹여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할지언정 그런 부분에 가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지지자분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스스로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국민 통합이라고 할지언정 통합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그리고 통합의 의미에 있어서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 이런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혹은 자신이 말했던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임용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선거 과정이나 이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 워낙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먼저 보시고 과거의 생각은 충분히 사죄를 하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시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사과의 마음과 그리고 사과의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면 1번, 납득이 안 된다 2번. 자, 정성 변호사님 납득 되세요? 전혀 납득 안 됩니다. 이게 일단은 아니 일단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견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좀 뭔가 우물쭈물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힘들게 말씀하시네요. 네, 평소에 똑 부러지는 대변인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사견을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생각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바로잡기 그런 진정성 안 보이면은 이 인사는 납득할 민주시민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희 씨도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뭐 할 말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거, 저는 뭐 똑같습니다. 사실 뭐, 야, 우리가. 2번 엄청나게 네. 올려주시네. 22만의 제곱, 뭐, 네. 다른 생각을 사람 하는 안 게 변한다. 아니라, 변희재도 똑같다. 네네.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 윤호개인 있는 뭐 유튜버들하고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계엄에 대해서 다를 게 뭡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짜증나는 건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짜증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본인의 생각을 숨기고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 기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참, 대변인 어렵다,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강유정 의원, 대변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분이기 때문에, 애둘러서 이야기하느라 좀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규제나 조갑제, 옹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회합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행한 거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규제 면은 세워줬잖아. 네? 비서관 임명했는데, 요거는 도저히 국민적 반대가 많아서 스스로 거치 정리하는 걸로 정리해도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저 보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저 극우들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 네.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와도 이제 사인은 전달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우리 강유정 대변인 저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유정 대변인 말씀 정말 잘하시는 인문학자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아까 웬만하면이라는 표현 예. 이 저널리즘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대변인이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할지연정입니다. 할지연정. 예. despite of.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말은 사실은 이 복문에서 의미 전달이 대단히 이게 부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다짐을 했다 할지연정 이란 표현 한번 쓰셨고 논란이 되었을지언정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을지언정 지연정을 3번이나 쓰더라고. 이거 뭔가 설명이 어려운 거야. 강유정 대변인한테.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왜 관심도 없는 누구야 강준욱이라는 사람이 결국 강유정 대변인의 핵심은 뭐냐. 논란이 있을지언정 한번 두고 봅시다. 이 사람이 사과의 마음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별로 우리 관심 없거든. 강준욱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봐야 돼? 그 사과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우리는 스피디하게 내란 극복과 진짜 대한민국이 빨리 건설되는 걸 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설명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설명력이 좀 낮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2번을 꾹 눌러 드립니다. 자, 실제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 64%,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6%에서 11%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네, 정권 초반입니다만, 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지지율이 살짝 지금 정체되는 현상을 갤럽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인사랍니다. 대통령이 인사로 점수를 따야지 왜 인사로 점수를 읽습니까? 그런가 하면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 첫 하락, 강선우, 이준숙 논란 여파. 네, 여기 보면은 리얼미터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네, 한 건데 2,5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다 했는데 사실 더 탄력받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떨어졌으면은 사실 올라갈 것까지 감안한다면 낙폭이 상당히 큰 거예요. 제가요, 네. 이번에 그 강선우 의원 장관 임명을 지금 이제 강행하려는 움직임 얘기 들어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민주당 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당 지도부의 인식이 저는 좀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밀어붙여 봤더니 지지율이 그래도 계속 높던데 크게 뭐 그렇게 민심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던데 이 인식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민주진영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강선우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아픔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퍼센트지를 수치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고 수치를 떠나서 진짜 귀를 열고 의견들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 진짜 왜 안 된다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지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지. 뭐 시민사회가 성명 발표하는데 여론은 안 움직이네 됐네. 이거는 도대체 무슨 괘씸한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돼봐요. 중반부만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민심이 잃습니다. 당 지도부의 안해한 인식은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기억나십니까? 박순애라고 윤석열 때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가 뭐 만 5살 입학 뭐 이런 거 막 터져 나오면서 개박살나고 날라갔던 선수가 있어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였을 겁니다. 사실은 그때 윤석열이 뭐 이런 훌륭한 인사 봤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떠버렸어요. 그랬죠. 예.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 문재인 정부 인사 비난하면서. 그렇지. 정체가 아직 안 드러났을 텐데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도 사실 정권 초반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잔바리로 매맞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 이진수 교육부 장관이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강준희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자꾸 축적이 되면 대통령의 큰 뜻보다는 대통령이 불통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이 조금 쌓이고 이런 게 누적되면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악재로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 교체 많이 봤잖아. 문재인 정부 때 정권 지지율 엄청나게 높았어요. 지금보다 80% 넘었다니까. 근데도 어느 순간 팍 가버리잖아요. 네. 그게 정권에 대한 지지라는 게 그런 것이어서 저는 매 한 인사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지 세력 내란 극복을 바라는 민주 진영의 목소리에 좀 귀를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